사피엔스와 바이러스 공생에서 야마모토 타로 지금 야마모토인데 마마모토를 했군요. 야마모토 보카치오가 묘사한 패스트, 당시 유럽 사회가 얼마나 이 질병을 두려워했는지는 저반 이 보카치오 데카메론에 자세히 나와 있다. 데카메론은 1348년에 유행한 패스트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저택에 집거한 3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 총 10사람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눈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열흘 동안에 10사람이 각각 하루에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총 100개나 되는 이야기들을 색정과 익살이 가득한 연예 여기와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문주의의 문학으로 걸작으로 칭송받는 이 작품의 배경에는 패스트에 허덕이던 당시의 사회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하루 1000명 이상이 병에 걸렸습니다. 감정해줄 사람도 없고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어서 모두 덧없이 죽어갔습니다. 또 거리에서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택 안에서 죽더라도 사체가 부패해서 악취를 풍길 때까지 이웃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묘지만으로 다 매장할 수 없어서 굉장히 큰 구덩이를 판 뒤에 그 안에 한 번씩 몇백 구씩 새로 도착한 사체를 집어넣었습니다. 배에 짐을 쌓을 때처럼 시체를 여러 겹으로 쌓았고 한 겹마다 그 위에 조금씩 흙을 뿌렸는데 결국 이 구덩이마저 가득 차 버렸습니다. 유럽을 휩쓸다 패스트는 1347년에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해서 최종의 주요 당시 유럽 인구는 50%가 감소했다. 50%가 감소했다는 거죠. 사망률이 80%가 넘는 지역도 있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의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 흑사병의 역사. 의사. 흑사병이 유행할 무렵에 등장한 특별한 직업이 흑사병 의사였는데 이들은 도시와 계약을 맺고 흑사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했다. 1348년에 들어서는 1월에 아비뇽에서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4월에는 피렌체, 11월에는 런던까지 북상했고 이듬해는 1349년에 스웨덴, 폴란드에 이르렀으며 1351년에 러시아로 퍼졌다. 아비뇽에서 교황 클레멘스 6세의 시의였던 기드 셜라크, 잉글랜드에서는 스와인브루크의 르베이커라는 사람이 패스트 유행 상황을 글로 남겼다. 영국을 덮친 패스트는 우선 잉글랜드를,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를 휩쓸었다. 결국 당대의 유럽인 중에서 그 누구도 패스트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었다. 일시적으로 유행을 피하더라도 패스트는 다음번 유행 때 그 집단을 덮쳤다. 거주지나 종교, 생활 양식과 무관하게 패스트는 유럽 전체를 휩쓸었다. 패스트 이후의 유럽은 패스트가 유럽 사회에 가져다준 영향은 최소의 3가지다. 첫째,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가 임금 상승을 야기했다. 농민은 한층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농노나 거기에 의존한 장원 제도의 붕괴가 가속화되었다. 그림 2-12는 패스트 유행 전후 잉글랜드 남부 쿠쿠섬햄 장원의 소원익 계산을 보여준다. 취지나 소장료, 곡물과 가축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가운데 장원 노동자들에게 지불한 임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결과 구매력이 올라간 노동자들은 이전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 둘째, 교회가 권위를 잃고 반대로 국가라는 존재가 사람들 의식 속에 등장했다. 셋째, 인재가 바닥나면서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등용될 수 없었던 인물들이 등용되었고 이는 사회나 사상의 틀을 바꾸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봉건적인 신분제도는 실질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의 창조로 이어졌다. 반세기에 걸친 패스트의 공포 이후에 유럽은 어떤 의미에서 평온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것의 내면적인 사색을
심화시키게 되는 역사가도 있다. 기후 온난화도 일익을 맡았다. 이 같은 조건이 갖춰진 가운데서 이었고 유럽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문화적인 부흥을 일으킨다. 페스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유럽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로 변모했다. 변모한 사회는 강력한 국가의 형성을 촉발했고 중세에는 정원을 고했다. 손익계산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거죠. 소장료가 완전히 5분의 1로 뚝 떨어졌군요. 곡물 판매 수입은 3분의 2로 임금은 많이 올라가고 임금이 엄청 올라갔네요. 자취를 감춘 한센병. 문화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패스트의 유행을 계기로 유럽 사회의 질병 구조도 바뀌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센병 환자의 감소. 한센병은 항생균의 일종인 나병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감염병이다. 코나 기도로 감염되는데 감염력은 약하다. 잠복기간은 평균 3에서 5년이지만 수십 년인 경우도 있다. 말초신경장애와 피부병이 주된 증상으로 말초신경장애로 인한 눈병과 탈모, 얼굴 및 사지 변형과 같은 외견상의 파손이 이 질병의 많은 편견을 야기했다. 패스트 유행 이전까지 유럽에서 한센병은 일관되게 중대한 질병이었다. 레프로사리움이라는 한센병 요양소가 유럽 각지에 건설되는데 13세기 무렵부터 이러한 요양소의 수가 2만에 육박했다고 한다. 잉글랜드로 한정해도 이 시기에 약 320개의 레프로사리움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14세기 이후로는 유럽에 새로운 레프로사리움이 건설되지 않는다. 치사율이 높은 패스트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죽은 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한센병 환자 발생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1348년의 패스트 유행 이후에 한센병 환자의 수가 유행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한센병 감소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특정할 수가 없다. 이를 설명하는 가설로 질병 간의 경쟁을 두는 연구자도 있다. 결핵의 증가와 한센병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결핵균의 생존 전략. 이 시기를 계기로 유럽에서 결핵 환자가 증가하고 한센병 환자가 감소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생물학적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려는 이들은 교차 면역을 거론하곤 한다. 결핵균이 이야기하는 면역 반응과 한센병의 병원균이 이야기하는 면역 반응이 서로 영향을 끼쳐 한쪽의 병원균에 감염되면 다른 쪽 병원에 대한 저항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관계는 플람베시아와 진성 매독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플람베시아 매독과 같은 트레포네마에 의해 발병되는 감염병이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 수가 없지만 피부나 점막의 직접 접촉이 발병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매독과 달리 선천성 감염이나 성행위에 의한 감염은 없지만 양자 사이는 면역학적인 간섭이 작동해서 한쪽의 감염은 다른 쪽에 대한 면역력을 부여한다. 질병이 또 다른 질병은 막아준다. 패스트 이후에 유럽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린 시절에 결핵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는 분명히 늘어났으리라. 인구가 밀집한 사회에서는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이 한센병보다도 감염되기 쉽다. 이 때문에 결핵의 평균 감염 연령은 이전보다도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시기에 결핵이 유행하면서 한센병 환자의 다수도 결핵으로 사망했을 거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 한센병의 면역 기능 저하가 결핵에 의한 치사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결핵균은 한센병의 병원균과 마찬가지로 항산균의 일종이다. 주로 감염 경로는 기도인데 결핵균이 피마 섞인 피마를 흡입함으로써 감염이 일어난다. 증상으로는 기침과 혈담, 객혈 등의 호흡기 증상과 발열, 발한, 건태감 등의 전신 증상이 있다.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반드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90% 이상의 사람은 발병하지 않고 일생을 보낸다. 이런 상태를 결핵균의 휴면이라고 한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혈액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만 발병한다. 발병했을 때 별도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5년 안에 약 절반이 사망하고 20%가 만성화하며 나머지 3분의 1이 자연 치유가 된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의 경우에 면역이 저하되면서 발병하지 않고 지나가는 미발병 혈액균 감염자 비율이 낮았을지도 모른다. 혈액균의 휴면을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많다. 굳이 숙주에게 장애를 일으키기보다는 휴면하면서 공존하는 쪽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혈액균은 오랜 병원견으로 인류와 긴 시간 동안의 관계를 맺어왔다. 근년에 이뤄진 유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혈액균의 공통조상은 약 3만 5천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과 오랜 공존해온 혈액이 14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원인으로 기후의 한량화에 따른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와 모직물 공급의 증대, 공중목욕탕의 보급, 영양상태의 악화 등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드는 연구자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17세기 북유럽 패스트의 폭발적인 유행은 패스트는 그 뒤에도 거듭 서유럽을 덮쳤다. 1665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영국을 덮친 패스트는 각지에 큰 피해를 입혔다. 런던에서도 약 10만 명의 사망자가 났다. 이 유행을 보면 런던의 대패스트라고 부른다. 대패스트. 이 1660년 런던의 대패스트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참 유럽에서는 이렇게 오랜 세월 처음에도 1600년도에 건물들을 그 집을 피해서하고 내게 자비를 이라는 말과 함께 문에 빨간 X를 표시를 했다. 교회는 슬퍼하는 자들로 넘쳤고 공동묘지는 사체들로 가득했다. 궁정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의사와 성직자도 시내를 떠났다. 그 시기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컬리지를 갓 졸업한 청년이 있었다. 패스트의 유행으로 청년이 다니던 대학도 몇 번이나 휴교를 거듭했다. 휴교 중에 대학을 떠나서 고향인 울주 서포트로 돌아간 청년은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던 중에 미적분과 만유인력에 기초 개념을 발견했다. 청년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었다. 중요한 업적을 여럿 발견한 이 시기는 나중에 창조적인 휴가 또는 어쩔 수 없는 휴가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것은 패스트의 유행 때문에 얻은 휴가였다. 이 시기를 끝으로 영국에서는 더 이상 패스트의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남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 오버라머가 우에서는 10년에 한 번 100일의 남짓 걸쳐서 그리스도 순환극이 열린다.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 반란을 계기로 시작된 30년 전쟁은 남독일의 패스트를 유입시켰다. 패스트로 큰 피해를 입고 난 뒤에 1633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10년에 한 번 상연하기로 맹세했다. 첫 공연은 이듬해인 1634년에 유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열렸다. 패스트로 사망한 이들이 잠든 묘지 위에 설치된 무대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이후에 이 마을에서 패스트로 죽은 주민은 없다고 한다. 1720년부터 1722년에 걸쳐서 마르세유에서 유행한 패스트를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벌어진 폭발적인 유행은 종언을 고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도시 환경의 정비 숙주인 곰치의 패스트에 대한 저항력 획득, 기후변동, 검역 등 그러나 어느 것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이지 않아 지금도 진짜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미스터리. 현재 아시아와 북미의 패스트, 서유럽을 강타한 패스트는 종언을 고했다. 하지만 동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유행이 계속이 되었다. 1894년에 중국의 광동과 홍콩에서 유행한 패스트는 이후에 타이완과 일본, 하와이, 북미 대륙으로 번졌다. 일본에서의 첫 유행은 1899년 타이완에서 출발해서 고베로 내항한 선박에 의해서 발생했다. 태평양 항로를 경유해서 북미에도 패스트가 유입이 되었다. 최초로 상륙지는 서해안이었다. 1900년
니폰 마루가 중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입항했을 때 중국인 이민자 칙진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글로브 호텔이라고 불린 더러운 쪽방 차원에서 시체로 발견된 그는 살골 부위와 겨드랑이 밑에 림프샘에 종창이 났고 얼굴은 피 섞인 침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1899년에 이어서 1900년과 1905년에서 10년의 패스트가 크게 유행을 했다. 이후에 1926년까지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이 되었으나 1929년의 환자를 마지막으로 패스트는 종식이 되었다. 후생성 전염병 통계에 따르면 그 기간의 총 환자 수는 2,912명, 사망자는 1,463명이었다. 치사율은 50%를 넘었다. 메이지 시대 1868년부터 1912년 중반에 고베와 요코하마의 해양 검역소가 건설이 개설되었다. 검역소는 감염자 및 보건자 대기실, 욕실과 화장실, 식당, 전염병원 소독시설, 검사실, 화장대를 갖추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었다. 일본은 검역을 통해서 패스트 환자의 상륙을 여러 차례 미연에 방지했다. 그 자리에도 젊은 시절에 노구지 히데요 학자도 있었다.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전염이 확산이 되어졌다라는 거군요.